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겨우 마을을 발견하였고 아끼는 수제자 아내가 마을에서 겨우 쌀을 구해와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가운데서도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있어 특별히 아끼는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가 크게 실망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윽고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합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공자는 밥을 몰래 먹은 아내에게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공자 몰래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공자를 위해 더러운 밥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공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도 믿을 게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탈리아 교수는 인간의 판단력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 고위공직에 출마한 세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지 생각해 볼까요? 세 후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A 후보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B 후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 학생이었고 낙제생이었으며 사관학교도 삼수만에 들어갑니다. 줄담배를 피우고 술고래였으며 괴팍한 성격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세 번째 후보는 C 후보입니다. 독실한 신자였고 금욕주의자,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C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가 누구인지 밝혀지자 학생들은 크게 놀라고 맙니다. A 후보는 루즈벨트, B는 처칠, C는 히틀러였습니다. 사람들은 애국적이고 도덕적이며 금욕적인 히틀러를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릇된 신념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 주범이었습니다. 책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뿌리 박혀있는 심리학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생각해보는 교양서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은 다음 우리의 상식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맹신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림없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는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의 나무만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그르치고 맙니다. 인간의 눈과 귀, 그리고 머리는 그리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았더라도 직접 보지 않은 것처럼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판단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